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자, 말에서 오는 느낌을 좀 떠올려 보면 좋아요. 반비례. 반비례? 반대로 비례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말로 한번 적어 볼게요. 반비례는 반대의 비율로 변하는 관계예요. 같은 비율로 변하는 관계가 정비례였으면 이제 반대의 비율로 변하는 관계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 1번. 자, 피자 한 판을 나눠 먹으려고 합니다. 피자 한 판을 똑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인원수에 따라서 한 사람당 몫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인원수를 X, 한 사람의 몫을 Y라고 할 건데 단위는 우리는 판이라고 할 거예요. 자, 한 명이 나눠 먹어요. 그러면 한 판을 다 먹는 거죠. 자, 두 명이 나눠 먹으면 2분의 1판씩 먹는 거고, 3명이 나눠 먹으면 3분의 1판씩 먹는 거고, 4명이 나눠 먹으면 4분의 1판씩 나눠 먹는 거죠. 자, 이렇게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할 때 y의 값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2분의 1배, 거꾸로네요.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이 두 관계, 반대의 비율로 변하는 관계죠. 이런 관계 우리는 반비례라고 합니다. 정의 한번 적어볼게요. 수학적 정의. x가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도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하는 관계가 있으면 x와 y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비례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반비례는 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식은, 자, 식을 보면 요 x와 y 1 곱하기 1은 1, 2 곱하기 2분의 1은 1, 3 곱하기 3분의 1도 1, 4 곱하기 4분의 1도 1이죠. 즉 x와 y를 곱하니까 두 개가 항상 어때요? 항상 1로 일정하죠. 그죠? 자, 우리 보통 y는 이라고 많이 쓰니까 써볼게요. y는 x분의 1. 아, 반비례식은 y는 x분의 뭐식이?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자, 얘 하나를 더 들어볼게요. 얘 하나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얘 두 번째. 넓이가 12인 직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이라고 할게요. 사각형.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해볼게요. 그림 한번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가로 x, 세로 y. 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라고 한번 볼게요. 그럼 x 표 한번 만들어 볼게요. y. 어때요? x가 1이면, 그리고 2이면, 3이면 4까지 할까요? 이때 y 값을 한번 채워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1이면 y는? 그렇죠. 12. 2면 어때요? 6이고 3이면 4. 4면 3이 되죠. 자, 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관계 한번 볼래요? 2배, 3배, 4배 변할 때 어떻게?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변하는 게 보이십니까? 아, 넓이가 일정한 사각형의 가로와 길이의 관계는 반비례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식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x, y 1 곱하기 12는 12, 2 곱하기 6은 12, 3 곱하기 4도 12, 4 곱하기 3도 12. 식 한번 세어볼게요. x 곱하기 y는 얼마? 12가 되죠. 자, y는 이라고 적을게요. y는 얼마? y는 x분의 12가 됩니다. 아, 반비례하는 식은 y는 x분의 뭐식이 꼴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식 한번 완성해 볼게요. 식은 x와 y가 반비례하는 관계식은 x 곱하기 y가 항상 어떤 숫자로 일정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어떻게? y는 이라고 써요. y는 어떻게? x분의 a. 단 a는 0이 아닌 이러한 반비례식이 관계식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반비례 관계는 이런 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해요. 자, 이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지 한번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자,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라는 거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1번. y는 x분의 6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y는 x분의 a 꼴이 반비례 그래프 식이라고 했죠. 그러면 x축, y축, 0, xy.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x분의 6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는 사실 순서쌍을 x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x와 y 순서쌍을 꼭꼭 찍어보고 해야 돼요. 그건 본 수업 시간에 하겠고요. 얘는 대략적으로 어떤 그래프 모양이 될지는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오지브라라는 그래프 계산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왼쪽 상단에 보이시죠? y는 x분의 6 보이시죠? 요거를 미리 적어놨어요. 짠! 자, y는 x분의 6 어떻게 됩니까? 직선이 아니네? 라는 걸 볼 수 있고 지나는 4분면 몇 사분면이에요? 1, 3, 4분면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곡선이고 왠지 모양이 똑같아지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방금 본 거를 우리는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됐죠? y는 x분의 6은 그래프 모양이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1, 3, 4분면을 지났다. 1, 3, 4분면을 지나고 어떻게? 곡선이 두 개가 나왔죠? 한 쌍의 곡선. 한 쌍의 곡선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리. 자, 한 번 더. y는 마이너스 x분의 6도 한번 가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x분의 6은 요거예요. 어때요? 빨간색 보이십니까? 아, 얘도 곡선이네. 반비례 그래프는 다 곡선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지나는 4분면은 2, 4, 4분면. 그리고 몇 개? 한 쌍이 되죠. 두 개인 한 쌍이 나옵니다. 아, 그래프 뭐 이렇게 한번 보여줄까요? 오, 신기하죠? 오, 이렇게 됩니다. 쭉쭉쭉 늘려볼게요. 이렇게 돼요. 자, 얘를 한번 가져가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방금 본 걸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나는 4분면 그래프 모양을 계략적으로 그려볼게요. 아이고, 잘못 그렸죠? 이런 모양이었어요. 자, 지난 4분면 몇 쌍면? 2, 4, 4분면을 지나고 직선이 아니었죠? 한 쌍의 곡선이다. 라는 걸 정리할 수 있었어요. 자, 이거를 일반화 한번 해볼게요. x분의 a에 이 a 값이 아까 6처럼 1번 a가 0보다 크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프가 계략적으로 x축, y축 원점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죠? 적어볼게요. 지나는 4분면 1, 3, 4분면 직선이다? 아니다. 뭐였죠? 곡선인데 몇 개? 한 쌍 혹은 두 개. 한 쌍의 곡선이다. 두 번째. a가 0보다 작다면 방금 했던 y는 마이너스 x분의 6 봤죠? 그래프가 x축, y축, 원점 2, 4, 4분 만나면 안 돼요. 잘못 그렸죠? 이렇게 만나면 안 돼요. 2, 4, 4분면을 지나고 그래프 몇 개? 두 개였죠.
근데 두 개가 같았죠. 한 쌍의 곡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 성질도 정리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해야 될 거. 반비례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반대의 비율로 변하는 관계였고요. 반비례 관계의 정확한 수학적 정의. x가 2배, 3배, 4배 변할 때 y도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변하는 관계다. 식 y는 x분의 a다. 라는 거 요거 첫 번째 하나와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는 두 개. a가 0보다 클 때는 1, 3, 4분면을 지나는 곡선, a가 0보다 작으면 2, 4, 4분면을 지나는 한 쌍의 곡선이 됩니다. 요 정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1차 식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